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갑자기 문자가 와서 급전이 필요하세요? 신용불량자도 오케이. 즉시 대출. 이라는 메시지를 받으신 적 말이에요. 아니면 전화가 와서 어르신 연금 담보로 쉽게 돈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런 유혹에 더 노출되기 쉬우세요.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나온다거나 자녀 결혼 비용이 필요하거나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어디든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을 수가 없어. 협박 전화가 계속 와서 잠도 못 자겠어. 가족들한테까지 전화해서 창피하고 괴로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도 이미 빌린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괴롭히는데 신고해도 소용없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집계된 것만 6만 1,000명이라니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수요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 중일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놨어요. 오늘 제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최신 발표 내용을 종합해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리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완전히 무효화된다는 점이에요. 어떤 것들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성착취나 인신매매와 연관된 대출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사람을 팔라고 하는 경우예요. 둘째, 신체상해, 폭행, 협박이 수반된 대출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때리겠다거나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죠. 셋째,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입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은 이제 원금도 이자도 모두 법적 효력을 잃어요. 쉽게 말하면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종전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땐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받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기존에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제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올랐어요. 2배나 강화된 거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위반한 경우도 기존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처벌이 강해졌어요. 또한 용어도 바뀌었어요. 기존에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부르던 걸 이제는 불법 사금융업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들의 불법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죠. 대부업 등록 기준도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개인이 대부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1천만 원의 자기자본이면 됐는데 이제는 1억 원이 필요해요.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랐고요. 대부중개업도 새로 자기자본 요건이 생겼어요. 이런 불법 사금융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문자로 온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처음에는 연 30%라고 했다가 막상 계약서에는 연 120%로 되어 있더래요. 이미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300만 원을 빌렸는데 6개월 후에 갚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또 다른 경우에는 할머니가 자녀 사업자금을 도와주려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매달 이자만 150만 원씩 내라고 하더래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못 갚겠다고 했더니 카카오톡으로 하루에 수십 번씩 욕설과 협박 메시지가 왔다고 해요. 심지어 아들, 딸들한테까지 어머니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어떤 가정에서는 할아버지가 연금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연금을 받는 계좌를 아예 업체에서 관리하게 됐어요. 연금이 나오면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고 생활비로는 몇만 원밖에 안 남더래요. 그것도 업체 눈치를 봐가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특히 심각한 건 가족관계까지 망가지는 경우예요. 어떤 분은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며느리 직장까지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돈을 안 갚는다고 말하는 바람에 가족들과 완전히 등을 지게 됐다고 해요.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한 괴롭힘도 늘고 있어요. 밤낮 없이 메시지가 오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빌린 게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나 하고 자책하시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세요. 하지만 이건 절대 피해자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 불법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신 분들은 즉시 확인해 보세요. 연 60% 이상의 이자를 요구받고 계시다면 이제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필요가 없어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구를 받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면 마찬가지로 대출 자체가 무효예요. 두 번째, 카카오톡으로 불법 추심을 당하고 계시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협력해서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익명성은 완전히 보장돼요. 어떤 것들이 불법 추심인지 정확히 알아두세요. 욕설을 사용하며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것, 반복적이고 야간에 연락하는 것,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불법이에요. 세 번째, 신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아두세요. 카카오톡 내 신고 외에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피해가 있다면 거래 내용과 증빙 자료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모두 신고하세요. 네 번째, 증거를 꼼꼼히 모아두세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계약서, 입금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돼요. 다섯 번째,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알리기 부끄럽더라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기관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세요. 급전이 필요하시더라도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정식 금융기관을 먼저 알아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상품도 있어요. 일곱 번째, 연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특히 주의하세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시고 정식 금융기관에서만 받으세요. 개인이나 업체에서 연금 담보로 쉽게 빌려준다고 하면 100% 불법이에요. 여덟 번째, 대출 광고를 보는 눈을 기르세요. 신용불량자 OK, 즉시 대출, 무조건 승인, 담보 없어도 OK 같은 말이 나오면 의심해보세요.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이런 식으로 광고하지 않아요. 아홉 번째, 금리를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예요. 월 이자가 원금의 1.67% 이상이면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렸는데 월 이자가 2만 원 이상이면 의심해보세요. 열 번째,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친구나 이웃 중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려주시고 정상적인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11번째,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됐거나 개인정보가 도용됐을 수 있어요. 신용정보원이나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12번째, 피해를 당했다면 치료와 상담도 받으세요. 불법 사금융 피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도 큰 문제예요. 정신건강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7월 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돼요.
연 60% 이상 고금리, 성착취나 폭행 협박이 수반된 대출은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어요. 둘째,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어요. 미등록 대부업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셋째, 카카오톡으로 불법 추심을 당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돼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 시니어 세대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 될 거예요. 더 이상 불법 사금융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법이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불법 사금융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제는 정부와 법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무기들이 생겼어요. 내가 돈을 빌린 게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걸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불법 사금융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보다방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